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507페이지 도급인의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가를 번해 보수의 종류는 결정 방법.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보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결정 방법으로는 정액도급, 계산도급, 처음에는 정하지 않고 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마지막 방법의 경우에는 거래 가능에 비추어 비로소 소요된 비용에 적정한 이유를 포함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해야 한다. 양가를 번해 보수의 지급 시기.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며, 관습도 없으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일을 완성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야 특약 관습이 없으면 후급으로 된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분할급으로 약정하는 때도 많다.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은 후급인 경우에도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며,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는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보수 청구권을 안려할 수 있다. 판례. 양가로 기억.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1년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주요 판결을 인용한다. 건축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공사 계약의 내용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완성의 법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 1508페이지 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빚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은 실제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된 기성고 부분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될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할 것이다. 판례는 수급인의 입적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당시까지 기성고에 대한 공사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지연 소매금은 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한다. 판례에 의하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도급계약이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 채권 양도금 특약은 실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보수는 통상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일의 완성 정도에 따라 보수를 일정액씩 분할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상당 정도의 공사를 시행한 후 그 이후에 공정의 공사 시행을 포기함으로써 잔여 부분의 도급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시행한 공사분에 대한 약정 보수 채권은 이 도급 계약 자체가 해지되었거나 기왕의 보수 채권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 전체가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고, 도급인이 공사 현장을 인도보다 잔여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여 기히 발생한 보수 지급의 의무를 당연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디귿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과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 중 미지금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을 공사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는 선급금 자체와는 달리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1509페이지 양가 3번에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그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어서 저당권은 도급인과의 저당권 설정에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도급의 효력 중에서 두 번째로 도급인의 의무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또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3번)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도급은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에 관한 537조 538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수급인의 이행불능의 의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급에는 일의 성질상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한 경우, 인도가 문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급인의 이행불능은 전자에 있어서는 수급인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이미 성취한 일의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후자에 있어서는 일을 완성하기 전에 어떤 사정으로 이제는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도급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